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월드컵도 안 보시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스코틀랜드 IT 경기 정도는 안 봐도 되잖아, 씨. 네. 음, 월드컵 시즌의 야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일단 요즘 일본에서 7이닝제로 고교 야구를 전환하자는 이제 논의가 한창이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 고교야구 감독들, 뭐 스포츠 닥터, 뭐 타 종목의 전문가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간담회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일본 야구. 일본 야구가 정말 어, 변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일단 문화 자체가, 일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3대, 4대, 5대, 천년에 걸친 가업, 비즈니스도 하는 나라고, 그래서, 음, 전통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야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이닝 경기를 7이닝제로 바꾸는 게, 우리보다 이렇게 먼저 이런 논의를 해나간다는 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일본 고교야구 연맹이 이런 논의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학생 야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논의가 더불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논의들은 우리도 좀 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음,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에 기반해서 학생 야구 규칙이든 뭐 경기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좀 재구성하면 그게 안전의 문제든 선수 육성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저변 확대의 차원이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우리 그 고시의 스토리 운영자이신 다른 어느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야구에 정통하신 안세웅 씨에게 최근 일본 야구,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고교 야구 연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논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짧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마갈레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이금강 씨, 지금 노트데임 대학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최신 대학 야구 정보를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고교야구, 뭐 학생야구 이런 쪽에서도 이해가 밝으실 수밖에 없는 게 현지에서 또 심판으로도 어, 제법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셔서 그런 쪽에 워낙 이해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듣고 저희끼리 좀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용 씨, 짤막하게 최근에 어떤 논의가 왜 어떤 계기로 어, 이런 논의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혹시?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시엔 스토리로 활동하고 있는 안세웅이라고 합니다. 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2024년에 다들 고시엔 음, 보셨죠? 교토국제고가 활약했던, 또 음, 우승을 했었죠, 교토국제고가. 그치. 그때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하면서 세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본 고교야구 역사상 처음 나온 기록인데, 우승팀이 단 한 개의 홈런도 치지 못했습니다. 음, 아, 이게 참 신기하죠? 알루미늄 배트를 쓰는 고교야구에서 홈런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고시엔이 천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하지만 그런 고시엔에서 하는 경기에서 홈런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음, 프로도 아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는 경기예요. 음, 근데 감안하고 봐야 할 것은 2024년 제 106회 대회에서부터 저반벨 배트가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음,
그러면서 2017년대였을 거예요. 그때 사상 최다인 61호 홈런을 기록했던 대회가 이후인 7년이 지나서 106회 대회에서는 홈런이 9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음, 버번 베트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다, 어느 정도 마무베트와 동일한 스펙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걸 계기로 고교야구가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 타이브레이크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올 봄에 처음으로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지명타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갈렸어요. 야구의 순수함을 따지는 고교야구에서 지명타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냐? 사실 전 세계 야구를 따져봤을 때 야구의 순수함, 초기 야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일본 고교야구라고 단연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고교야구에서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이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추가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어요. 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음, 고교야구인데? 고교야구는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음, 그리고 올 여름에 또다시 일본 야구계를 발칵 뒤집은 것이 비디오 판독 도입입니다. 음, 사실 일본 고교야구는 정말 심판의 권위가 높았어요. 음, 제가 작년 여름에 고시원에 갔었는데 그때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얘기 나눴을 때 한국 고교야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일본에도 고교야구에 비디오 판독이 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여쭤봤는데 총 5분께 여쭤봤었습니다. 그때 5분 모두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일본의 고교야구가 원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결국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고교야구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처음으로 그 관리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 고교야구 연맹은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아사히 이부제라는 여름에서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음, 거의를 피하는 경기 방식을 운영해왔고요. 말씀드렸던 타이브레이크, 그리고 본래 없었던 투구수 제한, 물론 좀 터무니없긴 하지만 일주일에 500개로 제한하는 투구수 제한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해온 고고야구가 올해는 좀 과감하게 변화를 도입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작년 국민스포츠대회, 우리로 치면은 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체전에서 처음으로 고고야구 연맹 사상 첫 공식전 키리닝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음, 물론 봄대회, 여름대회 그리고 11월에 있는 진구대회보다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대회기도 하고 메이저 대회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경기는 아니에요. 3학년이 여름이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나가는 대회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대회에서 7이닝을 운영했을 때 사실상 조금 시도를 해본 거죠. 그 대회를 통해서. 그 대회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이 그걸 경험해봤을 때 대부분 나온 말이 너무 빨리 끝난다. 음, 9이닝 동안에 길게 넣고 전략을 짰는데 7이닝이 되니까 어디서 대주자를 넣어야 할지, 어디서 대타를 넣어야 할지, 어디서 수교체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애매해졌다. 근데 또 하나는 투수들의 완투 완봉이 되게 많아졌다.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타 자원을 사용하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또 그만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수도 있을 거고 음, 적어도 6명의 타자가 더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음, 그만큼 또 타자들은 원래라면 4번 정도 부여받았을 타석을 3번 정도밖에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생각한다면 2023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마이크 트라우스의 삼진을 잡으면서 WBC가 끝났던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그 장면을 역사상 최고의 장면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일본의 야구가 내수용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는 일본은 해외 확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 음, 생각이긴 하지만, 단순히 일본에서 세계로 향하던 눈빛이 이제 세계에서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지금 토론토에 가 있는 오카모토 카즈마나 시카고 화이삭스에 있는 무라카미 무네타카 그리고 이마이 타츠야도 있고, 그 이후로 점점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한 해에 한두 명씩은 메이저리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니시다 리쿠라는 화이삭스에서 데뷔한 선수도 있고, 점점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일본은 국제대 성적을 또 내면 좋겠죠. 그런데 WBSC나 프리미어 12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 때도 일본은 또 자국 프로 선수들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국의 프로 선수들과 미국의 메이저리거들 혹은 남미의 프로리거들이 제대로 부딪힐 수 있는 경기는 WBC밖에 없고, 그러면 그 아래 대해서라도 각국의 최정상들이 마주칠 수 있는 대회가 U18, U23대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U18, U23은 7이닝제로 진행됩니다. 그 말은 즉슨 고교야구 선수들이 7이닝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일본 고교야구가 7이닝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반발 배트가 도입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국제대회는 나무 배트를 사용하니까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일본 야구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 그것도 고교야구에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일본의 굉장히 또 권위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쿄 6대학 대회에서도 지명 타자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내년 센트럴 리그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지명 타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미국의 야구 스타일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어쩌면 일본 내에 있는 팬들에게는 조금은 확실히 아쉽지 않을 소식일 수 없습니다. 항상 전통을 추구해왔던 일본의 고교야구, 일본의 프로야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것은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일본도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 세호 씨가 보기에 이런 어떤 변화, 특히 이제 7이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이제 감독들, 뭐 오사카 토인 정말 그, 우리로 따지면은 최고 일본 야구 명문고 감독이라든가 또 스웨 와타루 같은 이런 분들 보면 또 의견이 또 갈리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살짝 기사 한두 개 정도 이제 그 재미나이로 돌려가지고 이제 확인한 정도 수준인데 세용 씨가 이렇게 체감하기에 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뭐 여타여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한 7대 3, 8대 2 정도로 많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세용 씨가 느낄 때는 어때요? 우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국 지도자도 고교야구의 한 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교야구 연맹은 우리나라 고교야구 연맹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걸로 음, 인해서 또 돈을 벌고 있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실상 사업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음, 그렇죠. 그렇게 고교야구에서 아직까지 9이닝, 7이닝제 도입, 많은 팬들의 반발심을 살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고신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올려봤을 때 지명타자 비디오 판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9이닝만큼은 무조건 지켜줬으면 한다. 이게 고시엔을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고시엔에 나가는 확률이 정말 희박합니다. 정말 이번
어제였죠. 어저께 일본의 고교야구 지역 예선 대회가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참가 학교 수가 가장 적은 현의 개수가 제 기억에 28개, 30개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고시에 나가려면 가장 적은 현에서도 최소한 5경기를 이겨야 고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많은 현이 아이치현으로 173개입니다. 그중에서 단 한 팀만 고시에 나가는데 그렇게 이겨서 올라온 고시엔에서 7이닝만 하고 경기가 마무리된다. 음, 상당히 아쉽겠죠. 그리고 전통을 결국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9이닝인데 아직까지는 7이닝 제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감독들의 뭐 추억을 주기 위한 야구, 인생을 가르치기 위한 야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야구라는 교육적인 방면에서도 아직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대목에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안 경기 아마 보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9이닝 경기를 해도 일본 고교하고는 굉장히 스피디해서 2시간 안에 끝나는 경기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7이닝 경기 하면 정말 투수 좀 좋으면 1시간에도 끝날 수도 있어. 그렇죠. 워낙 스피디하게 빠르고 뭐 피치 투 피치 사이에 어떤 텀 같은 것도 거의 두지 않고 투수들이 바로바로 던지고 하기 때문에 진짜 경기가 순식간에 끝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하고 음. 근데 제가 좀 의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연맹이 조금 주도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그냥 현상 유지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그 압력이 뭘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교야구 연맹이 어쨌든 뭔가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그 만들어 가려는 뭐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WBC로 촉발된 어떤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러기에는 손해보는 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 음,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저도 그 기존에 찬성하는 감독들, 반대하는 감독들 이렇게 논지를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찬성하는 감독들의 논지는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어.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전통을 지키자. 그때 말씀하셨던 그냥 모든 나라들이 다 바뀌고 있지만 일본만이라도 이 야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가치지. 어떻게 보면. 예. 어, 근데 이제 좀 바꿔보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고시행 같은 경우는 여름에 너무 더운 시기에 열리니까 아무리 이렇게 낮 시간대 공백기를 가지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도 하는 얘기지만 좀 리그제로 좀 전환하는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 이렇게 막 혼재돼 있는데 그래서 고교야구 연맹이 그 이걸 끌고 나가는 어떤 동력이 뭘까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그 짐작 가는 바가 있으세요? 음, 저희가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야구뿐만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하나로 뭉쳐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필 야구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요. 결국 일본 고교야구 연맹 역시 일본 야구의 일환입니다. 일본 야구의 축 중 하나이고, 아마 고교야구 연맹에서도 조금은 프레셔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고교야구 연맹이 100주년 대회를 맞이하고 발표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끌어온 100년, 또 새로운 100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 새로운 100년 프로젝트에 이러한 변화가 또 한 축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같은 것만을 유지했다가는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아이폰을 예시로 든다면 아이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혁명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폰 초기 모델을 2026년까지 끌고 왔다면 과연 그게 팔렸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아니겠죠. 상품 가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소비자들의 눈들은 계속해서 높아져갑니다. 그 소비자가 야구에 있어서는 팬들이겠죠. 세대가 변하면서 팬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갔을 때, 처음 고시원에 갔을 때죠. 2019년에 아빠와 제가 손을 잡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세 세대가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은 뭐 1980년대 고교가 봤을 것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또 1990년대. 그리고 이제 커가 라인은 2019년대, 2020년대 야구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모든 고교하고 달랐을 겁니다. 선수도 달랐을 거고, 경기라는 고신 구장도 계속해서 변화했을 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음, 아마 그 부수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대 들어서 조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결국 변화가 계속해서 가는데 올해 하필 좀 큰 것이 나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고교야구 연맹이 엄청 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추구해온 변화 속에서 올해 한번 크게 터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제랑 벗어난 얘기 같은데 그 전통이라는 거랑 전통 뭐 레거시 이런 거랑 연결시켜 보면은 저도 일본 가면은 사실 도쿄돔보다 전 진구구장 이런 데가 더 좋거든. 예. 교세라돔보다는 그 고시엔이 좋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노스텔지아 이런 어떤 추억 이 야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는 스포츠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알려져 있는 그 메이저리그 구단, 뭐 여러 미국 스포츠 구단에 이제 경기장 설계하시는 전문가분 우리나라 분인데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특히나 야구장 같은 거 지을 때는 그런 노스텔지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미국도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네이 파크라든가 뭐 컵스 리그리 필드 같은 경우도 그 녹색 의자, 오래된 그 낡은 그 의자들 그리고 뭐 전광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갈아 끼우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 내가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와가지고 저거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저러고 하고 있구나. 어. 그게 이제 계속 사람들을 세대에 걸쳐서 끌어모으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구는 전통 뭐 경기 방식 이런 걸 떠나서도 어, 이런 것들을 그 팬베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좀 필요하지.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감독님들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좀 흥미로웠어요. 그 요새 이제 잘 나가는 분 중에 잘 나간다고 하긴 그렇고 뭐 이렇게 미디어 상에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많이 노출을 하더라고. 스에 와타루 감독 맞죠 이름이? 예, 네, 센다이 샌다이 크레인. 네, 맞습니다. 여기도 아마 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승 한번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네, 이제 기구한 22년도 대회 우승했었죠. 게이유 기축구한테 한번 져가지고 준우승도 하고 해서 늘 항상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팀인데 이분이 제안한 것 중에 이분은 이제 뉘앙스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 본인은 9이닝제를 7이닝제로 바꾼다고 해서 뭐 선수의 어떤 육성, 성장에 크게 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많은 선수, 지도자들이 이렇게 계속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선수들의 의견, 지도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안하는 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원아웃부터 시작하는 이닝. 그러니까 원아웃부터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이닝에 투아웃제.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사 말르면 병살타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네. 하고 뭐 8대8 경기. 8명이서 경기하는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제안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막 야구하고 그랬던 거 나더라고. 동네에서 야구하는데 뭐 9대9 경기 언제 해. 그냥 뭐 6명 모이면 6명이서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경기를 하면서 또 발달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왜 축구 지금 월드컵 하지만 축구도
어린애들 경기 8대8 경기 하잖아요. 5대5, 4대4 경기 해서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선수들이 볼 터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자 해가지고 넓은 경기장에서 11대 11 경기 하지 말고 작은 경기장에서 8대8 경기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처럼 야구도 뭔가 선수 성장, 발달 이런 걸 우선시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경기장 어, 이라든가 경기 규칙 같은 거 얼마든지 바꿔서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수 육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연습이나 훈련의 효과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환경이거든. 경기 방식, 대회 구조, 경기장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정교하게 치긴 하나 비거리가 나이 들어서도 안 나오는 게 오비 말뚝이 하도 많아가지고 워낙 산을 깎아서 만든 골프장들이 많다 보니까 오비 되면은 바로 이벌 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바로 똑바로 보내는 샷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제 근데 미국 가면은 뭐 그냥 허허벌판에서 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저쪽에서 그냥 치면 되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힘쓰는 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강당 씨가 요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어, 뭐 준비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어, 이미 그런 미국 얘기. 고등학교는 7이닝 경기죠. 음, 근데 이게 7이닝 경기를 하려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레벨에서 국제 대회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 대회에서 7이닝 경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기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경기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사실 만약에 토너먼트제가 아니라 리그제로 한 1년에 뭐한 30경기. 근데 또 일본은 이제 봄, 여름, 가을 다 야구를 할 테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학기만 한단 말이에요. 미국 고등학생들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한 학기만 하니까 뭐 그래도 한 학기에 25에서 30경기 뭐 네, 20에서 30경기 하고 1군 경기 있고 2군 경기 있고 3군 경기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4년 동안 뭐 많이 뛰면 한 100경기를 뛰어요. 학교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9이닝에서 7이닝, 9이닝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경기야 뭐 이닝이야, 타석이야. 넘치고 넘쳐나는데 굳이 9이닝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7이닝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거죠. 가뜩이나 경기수 적은데 이닝을 2개나 줄이면 그 동안에 이제 애들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큰 거고. 음, 사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단순하게 국제대회가 7이닝으로 한다고 고등학교 경기를 7회로 한다? 이거는 명분 싸움에서 지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해요. 음, 이게 마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목재 배트에서 목재 배트로 바꿀 때 내세웠던 게 아니 국제대회를 나무 배트로 하니까 나무 배트 쓰자 했잖아요. 근데 정작 뭐 국제대회 나무 배트 쓰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무 배트를 썼더니 뭐 그거 가지고 국제대회를 우리가 싹쓸이를 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야구를 잘하는 애들은 뭐 저 이 배트를 쓰든 저 배트를 쓰든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9이닝 경기를 하나, 7이닝 경기를 하나, 결국엔 야구는 잘하는 애들이 잘하고 이기고 올라가는 경기인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 교육 현장이라는, 이 교실의 연장선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일본, 아니 우리나라가 9이닝에서 7이닝으로 줄이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줄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약에 리그 경기가 도입될 일이 난망하다. 그러면 18이닝 경기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저도 그거 좀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실을 하는 거야. 저는 네. 저는 주말 리그를 정말 싫어해요. 이게 왜냐면 주말 리그 뭐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주말 리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주말 리그 1경기 첫 번째 경기 하는 친구들만 학습권이 보장이 돼요. 뭐 된다고 해도 왜냐면 아침에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 음. 기다릴 필요 없고 아침에 딱 가가지고 모여서 경기하고 끝나면 그 다음엔 자유시간이 되잖아. 그 공부를 하면 돼. 근데 2경기, 3경기 하는 친구는 그냥 그 하루를 날려요.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앞경기가. 음. 그리고 만약 중간에 뭐 무슨 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날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계속 한없이 기다리는 거. 뭐막 3경기, 세 번째 경기 하는 친구들은 종종 아예 그날 사정에 따라 경기를 못 할 때도 있어. 아니면 단축 경기를 해야 돼. 그 조명이 안 들어온 경기장인데 이미 3경기 시작할라 했더니 막 5시야. 우리는 또 일본하고 다르게 경기가 늘어지는 경기들이 많고, 그러지잖아요, 또. 네. 해가지고, 진짜, 보통은 1경기, 2경기, 3경기 있으면 한 3경기 하는 친구들이 1경기 할 때 오거든. 근데 그쵸. 1경기 한 1시간 늘어지고, 2경기 1시간 또 늘어지고 하면은, 구이구장이나 신월구장 같이 이렇게 딱히 있을 때도 없는 친구들은 기다리다가 이제 땡볕 싫어. 막 지쳐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를 진짜 7인 경기 뭐 도입하고 싶다. 사실 일본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본이 더 환경적으로는 리그전 하기 훨씬 쉽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 학교에 구장들이 다 있잖아. 우리나라는 각 학교에 구장이 없는 팀들도 여전히 많아요. 일본은 일본, 어쨌든 구장도 많고 심판도 많고 경기 기록해줄 사람 뭐 이 팀 저 팀에 다 있고 팀에 다 매니저들 다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고문 선생님이 또 뭐 기록이라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진짜 고교야구연맹에서 좀 전향적으로 아 우리 이제 그러면 고시엔은 고시엔 남기는데 대신에 주중에 계속 방과후 리그를 하면서 고시엔 예선전을 개최하는 거죠 그런 걸로 그 과정에서 뭐 고시에는 그대로 그뭐 9이닝으로 남길 수 있어. 남겨도 되는데 이제 리그전은 7이닝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뭐 미국도 미국 마냥 미국 고등학교 마냥 진짜 지역별로 학생 수별로 조를 따다락 나눠가지고 리그전 해서 순위 매기고 상위 팀들만 그 포스트시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일본이 먼저 그런 그렇게 생각이 많이 시작해주면 참 들었어요. 좋을 텐데. 예, 근데 일본이 사실 이렇게 네. 문화적으로 이게 옛날 그 사무라이 문화, 뭔가 진검승부 문화, 진켄시호부, 지면 할복하고 이런 거에 근데 대한 어떤 로망, 그거는 포스트 시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중 리그전을 하는 게 뭐 학생들의 경험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게 더 맞다 생각하고 자원 충분할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마추어 야구를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주말에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야, 주말만에 하는 거는 진짜 상업적으로도 별로고 맞아. 학생들의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별로고 많이 회식은 업무 아쉽습니다. 시간에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팀 회사가 잘 유등해야지. 돌아가려면. 네. 맞다나 그 KBO 경기 없는 월요일 날 아마추어 야구를 많이 해야 돼. 음. 그래야 하나라도 더 TV에서 다뤄주고 하기 편하지. 그 미국 하다못해 KB 같은 그거 좀 네네. 소개해줘요. 미국에서 그렇게 경기 규칙을 규칙이라든가 경기 방식을 어떻게 어른의 경기와는 다르게 운영을 나름대로 어,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줄래요? 뭐 기존에도 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시뮬레이션 대표적인 가수님. 것만. 네. 그 미국 고교 야구 규칙 중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오타니 규칙이죠. 오타니 규칙이 프로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어 DH 규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발 투수가 일단 1차적으로는 선발 투수가 당연히 등판을 마친 다음에 DH로 전환을 할 수 있어. 음. 그 마운드에 자리, 내려오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쳐요. 계속 음.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타니 규칙은 그렇죠. 근데 그게 투수뿐만이 아니라 야수한테도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10명 이제 라인업제는 9명이 있는데 10번째 선수가 뛰어요. 그러니까 치는 걸 9명이 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루수가 치는 건 잘하는데 수비를 못해. 그러면 걔를 위한 지명 수비 선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그 규칙이 사실 고등학교 규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9명으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경기는. 끝나는 거는 8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7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예, 다쳐서 못 나오고 선수들 뭐 퇴장을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러게 숫자가 부족하더라도 경기는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7이닝 경기 당연히 있고. 또 재밌는 게 한번 재출장이 가능해요. 선발로 나선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좀 느려. 그래가지고 대주자가 필요해. 그럼 대주자가 들어오잖아요. 대주자가 임무를 마치고 그 다음 타석에 그 대주자가 타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대주자랑 역할을 맞바꿨던 친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재출장 규칙도 있고. 다른 거는 좀 부수적이고 좀 기술적인 것들이라 뭐 야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또 이제 안전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건 내가 얼마 전에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장신구를 차지 못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장신구를 마음대로 찰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바뀐 게 있고 대신에 그런 게 있지 이제 일방향 통신기 사용이 가능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더가웃에서 캐쳐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치컴을 고등학생이 쓸 수 있어요. 음. 이제는. 그래서 이제 포수가 사인을 안 내고 그냥 더가웃에서 다 폴을 하고 투수는 투수대로 투수는 투수대로 뭐 시계로 보던 이걸로 듣던 해서 듣고 캐쳐는 귀로 듣고 야수들 다 끼고 있고 그러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맞아 제일 큰 게 있죠. 비목지 배트, 비비코어 배트. 음. 음. 세웅 씨, 혹시 그 일본에서는 그 리그제에 관한 논의는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지 여전히 아니면 이거는 이 지역 예선부터 해가지고 고시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토너먼트 이 피라미드 구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강한지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우선 아직까지는 저는 리그에 대해서는 크게 들은 게 없고요. 음, 이게 일본의 야구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봄 대회, 여름 대회, 뭐 이제 진구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이 대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우선 이제 여름이 끝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가을 대회, 추계 대회가 있고요. 그 대회를 바탕으로 그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대회에서 현대회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현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낸 팀, 뭐 예를 들어 4강 이상이라든지 준우승이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이제 센바체에 대한 출전권을 얻게 되고
그 현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이 모이는 대회가 진구 대회입니다. 음,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진구를 끝난 다음에 그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서 센바츠가 시작되죠. 센바츠 이후로 다시 춘계 대회가 있습니다. 봄 대회가. 그 봄 대회 역시 지역 예선이 있고 다시 현대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역 대회. 네. 지역 대회가 진행되고요. 그 지역 대회를 바탕으로 이제 시드권이라는 걸 받습니다. 음, 강호교가 뭐 1, 2차전에서 만나는 걸 조금 공지하기 위해서 그 시드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봄 대회까지 진행을 하고 봄 대회가 거의 한 5월 말쯤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여름 지역 예선을 개최하는 곳이 오키나와. 어제로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총 4개의 대회, 총 4, 5개 대회로 1년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유지를 해왔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리그 제도 그리고 지금 4개 메이저 대회 그런 제도를 한순간에 일본처럼 토너먼트 제도로 몇 개 대회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음, 근데 아마 이거는 리그제로 많이 바뀐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아직 이런 일본의 대회 현황, 대회 제도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진짜 그 토너먼트를 리그로 바꾼다 그러면 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야구 부원수 이제 결국 일본 사회에서도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일본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일본 고교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스크리닝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대항전 그리고 일본 야구를 위한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인구 감소, 부원 감소 등의 영향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어느 정도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부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2019년 대회 때 거의 4,000개 육박했던 학교가 작년 대회 때 3,300개로 줄어들었으니 많이 줄었네. 이 부분에 있어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10년 혹은 20년에 있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말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뭐 저희 저희 세 명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있으면 편안하게 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도 어떻게든 돌아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고등학교 야구를 불려가는 방식은 사실 미국은 전국 대회가 없어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주가 제일 큰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주 5시간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제일 큰 단위고 주 안에서 이제 다 해결을 하니까 사실 뭐 그런 모델을 만약 일본이 채택을 한다면 일본도 이제 현 단위로 이제 하고 나중에 그냥 이제 현 대표 뭐 뽑는 거야 뭐 잘 할 거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마 그거 작업하려면 진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딱 요 한 100팀 정도 전국 단위로 있는 우리나라가 이거 딱 리그하기 가장 멀어봐야 4시간이고 하니까 아니 사실 리그제로 하고 우리나라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8개 광역단체 야구협회 중심으로 그냥 리그제 운영하고 그래서 올리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단계에서 바로 내년에 그냥 도입하자 해도 저는 자원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장소도 있고 다 지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냥 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음, 뭐, 또 아까도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주말 리그지. 주말 리그에서 리그 자기 같은 조 안에 있는 모든 팀하고도 붙지 못하잖아, 지금. 선택적으로 6팀 붙잖아요. 주말 리그. 전반기, 음, 후반기에. 그게 무슨 리그예요. 음. 그냥 로또 뽑기지. 로또 뽑기고, 누가 BC 더 많이 만나느냐 싸움인데. 음.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한참 일어나는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다들 말하다가 지치셨는지 이제 쑥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여기 그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마디 추가하자면 일본 고비야구 연맹 측이 그 7이닝제로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작년 12월에 연맹이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열사병 관련된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선수를 넘어 경기 구성원 더 나아가 관객의 열사병 문제도 고려하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날이 사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네, 단순하게 저는, 전통과 로망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기후가 급변한 건 사실이죠. 음, 저는 이게 7이닝을 한다고 해서 열사병이 뭐 줄어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거는 진짜 그냥 제시하기 위한 이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음, 저도 좀 궁금해요. 그 소간에 행간에 들어간 9에서 이제 7이닝으로 바꾸는 이유. 그러니까 음, 열사병을 억제하고 싶으면 여름 대회를 없애야 돼요. 미국 고등학교 야구가 여름에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더워서 야구하기 싫고 방학 때 야구를 왜 하냐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야구를 제가 뭐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야구 한 학기만 한다 했잖아요. 야구 봄 음, 학기에만 하거든요. 가을 학기 안 해요. 가을 학기 하면 나중에 추워가지고 못 한다는 지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차라리 뭐 다른 데 2월 달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는 애리조나 이런 데는 1월 달부터 야구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저희 동네 제가 있는 인디애나 북부 같은 경우는 3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요. 야구 시즌. 3월 하순부터 조금 늦지만 그래도 6월, 5월 말, 6월 초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여름에 안 해야 돼요. 여름에 하면 7이닝을 하든 5이닝을 하든 9이닝을 하든 누군가는 열사병에 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또, 네. 그거 뭐 진짜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 풋볼 그렇게 뇌진탕으로 죽어나가고 뭐 척추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하는데도 풋볼 계속 하는 거 보면 맞아요. 영화까지 이게 제 안전과 이 그 사람들의 도파민 뿜뿜 나오는 그 체험과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참 잘 맞춰야 되는데 아 이게 변경석 박사님 벡터바이오 변경석 박사님 제안해 준 거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예, 읽어드릴게요. 예전부터 생각한 내용이긴 한데 3이닝 3세트 경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럼 초반에 대령 실점으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세트 스코어 2대 0일 경우 경기 시간도 단축되고. 아, 그렇죠. 네, 베이스볼 3이닝 파이브가 경기.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긴장감이 한 3이닝마다 딱 경기 끝날 때마다 이렇게 딱 뭔가, 짜릿하게 올라오고. 저는 이런 방식도, 어,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프로야구 레벨에서는 쉽지는 않아도 이제 뭐 아마추어 레벨이나 여러 각급 단위에서 어떤 대회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하는 시도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뭐가 됐든 해보면 새로운 것들, 야구의 새로운 측면들, 아 이로 인해서 선수가 무엇이 발달하고 무엇이 어떤 경험이 제한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해보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저게 베이스볼 파이브랑 바나나 볼이 저렇게 하죠. 그렇지. 네. 예, 바나나 볼이 이제 이닝이 곧 세트고 마지막 9회만 그 모든 득점을 인정하는 방식이니까. 음. 그 중동에서 시작한 재작년부터 시작한 유나이티드 베이스볼 리그에서도 이런 유나이티드 유사한 규칙을 적용해서 어떤 특정 찬스에서는 점수를 2배.
구배를 준다든가. 더블하고, 그다음에 황금 네. 타자 있고, 황금 대타 쓸 수 있고. 네네네. 네. 저는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야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경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 선수가 발달하는 게 좀 달라진다라고 보거든요. 순간순간 선수가 어떤 집중해야 되는 요소라든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측면들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그게 코칭이잖아요. 그, 이런 경기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요새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 같은 경우도 훈련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코치님들이 몇 가지 제약을 이렇게 두거든요. 뭐 이렇게 누구누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골로 인정을 해준다든가 뭐 등등의 어떤 제약들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의 어떤 패싱,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변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야구 규칙 어떤 이런 세트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 경기를 하더라도 압박감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방식으로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우, 제가 협회장이면 만약에 이 고기야구 대회 뭐 하나 정도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예. 5판 3승, 3세트 너무 약해. 12, 아, 저기, 시리즈제 그다음에 좋아. 3판이선 시리즈제 좋지. 어, 모든 걸로 시리즈로. 여기 또 박현우 거기, 님이 여기 또 예, 댓글 남겨주신 거 한번 읽을게요.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경기장 대관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지역 예선, 스타디움은 지역별 고교연맹에서 선 지출 후 후원금, 가입 학교 측 회비에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현재 오사카 지역에서 일본 야구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강호교 고교가 아닌 이상 금전 문제에 그렇죠. 시달린다고 하십니다. 또 일본 고교야구의 9할 이상의 학교의 교사분들인데 이분들이 구인링제에서 7인제로 줄어든다면 추가 근무, 주말 근무 등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연맹에 성명하고 맞아요. 이게 북카츠 활동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사실 일본의 북카츠가 되게 그 생활 스포츠 학생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들이 많이 강조돼서 그렇지 사실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희생정신이 근면성실한 우리랑 좀 유사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소위 말해서 노동력 갈아먹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좀 반발이 제법 있다.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냥 대의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 이후로 7이닝으로 줄인다고 하면 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 어쨌든, 선생님들, 코치들 다 선생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심판들도 다 있잖아요. 심판들 뭐 경기 관리하는 사람, 뭐, 필드 키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제 추측이지만, 일본도 그런 분들의 나이가 이제, 때로 새로 젊은 층이 유입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분들이 계속 나이 평균 연령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저도 지금,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심판할 때랑, 지금 심판할 때랑, 이게, 이닝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걸 느끼는데, 9이닝 심판 보는 거랑 7이닝 심판 보는 거랑 좀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음, 그렇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예, 음, 일본 사회도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이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복가치 활동을 교사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그 코치라운드에서 냈던 생킹 베이스볼 그 게이오 기지쿠 고등학교의 모리바야시 다카이코 감독님 같은 경우도 낮에는 초등교원으로 교사로 활동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대중교통 타고 이동했다가 거기서 다시 운동을 하고 다시 대중교통 타고 요코하마에 있는 대구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집에 가는 시간이 9시, 10시. 이 생활을 주말에 시합까지 하고 나면은
온전히 자기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시엔 다큐 하나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 음, 거기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정말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그 지도하는 그 감독 선생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지도자들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몇 년째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뭐,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급여 면에서도 그렇고 생활 면에서도